불과 며칠 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거리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성난 국민들은 중국산 물품들을 보이는 대로 불태웠고 정부는 중국이 구축한 모든 디지털 인프라를 전격 해체하기 시작했죠. 이 충격적인 결정 뒤에는 바로 한국과의 한 메콩 협약을 넘어선 극비 협약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들은 한국의 손을 잡았던 걸까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감동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판 리키 캄보디아 관방부에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에서 178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캄보디아 전역에 첨단 디지털 인프라가 깔렸고 교통신호, 병원, 은행, 정부 업무까지 모두 디지털로 연결되며 동남아시아 최고의 전자정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캄보디아 디지털 혁신의 아버지라 불렸고 훈 마네 총리님께서도 동남아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라며 직접 격려해 주셨죠. 특히 베이징 출신의 장하오 팀장과의 협업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저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 10시 37분 평범했던 그 주말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관방부 지하 2층 국가 디지털 통제센터. 갑자기 거대한 전광판에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삐! 귀를 찢는 경고음과 함께 72개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에러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국장님, 프놈펜 시내 1247개 교통신호등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부하 직원 소피아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전자정부 시스템 완전 다운. 전국 138개 병원 예약 시스템. 먹통. 은행 ATM 2300대 전부 작동 중단. 제 손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1700만 국민이 의존하는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된 거예요. 즉시 장하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7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3년간 비상시에는 언제나 3분 내에 응답하던 그가 말이에요. 오후 2시 상황은 참혹해졌습니다. 프놈펜 시내 주요 교차로 17곳에서 동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응급수술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시민 7만 명이 정부 민원콜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어와 모든 회선이 마비됐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계속 뛰었습니다. 더 이상 장하오 팀장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우리 기술팀 최고 전문가인 찬다에게 지시했어요. 그는 MI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천재였죠. 찬다, 우리가 직접 복구할 수 있을까? 여긴 전쟁통인데. 중국 기술협력팀은 혼자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건지. 나 참. 하지만 국장님, 중국이 구축한 시스템 구조는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그때 관방부 차관인 채트라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친중파로 불리며 중국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어요. 소판 국장,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차관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함부로 건드렸나요? 지금 베이징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채트라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베이징 대학 장학생이었고 사위는 상하이의 중국 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고위 관리직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오후 4시 20분 마침내 장하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소판 국장님, 주말에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3년간 들어본 적 없는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조급이요? 장 팀장님, 지금 국가 전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재난 영화가 아니라고요. 당장 복구 시작하세요. 시스템 복구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먼저 새로운 상호협력 강화 조약에 서명해 주셔야겠네요. 무슨 조약 말씀이신가요? 월요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그 전까지는. 글쎄요, 국장님의 비협조로 시스템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고해야겠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파트너가 한순간에 낯선 적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날 밤 우리 기술팀은 절박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7분 찬다가 숨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빼곡히 뿌려진 우리가 전혀 몰랐던 수상한 코드들. 백도어가 무려 237개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킬 스위치입니다. 원격으로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견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 국민 547만 명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베이징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금융정보, 심지어 GPS 위치까지.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 협력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캄보디아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월요일 오전 9시 장하오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베이징에서 온 고위급 관리 3명과 함께였어요. 그들의 당당한 모습이 마치 정복자 같았습니다. 장하오가 건넨 협약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캄보디아 중국 디지털 인프라 안정화 및 상호협력 조약 67페이지 분량의 문서였습니다. 제1조 앙코르와트를 포함한 캄보디아 내 주요 문화유산 12곳의 관리운 영권을 중국에 50년간 위탁한다. 제7조 캄보디아 국민 547만 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정부와 영구 공유한다. 제12조 캄보디아 정부의 모든 디지털 정책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 공실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18조 메콩강 하류수자원 관리 권한을 중국 수립으로 이관한다. 제23조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모든 금융 데이터는 중국 인민은행과 실시간 공유한다. 이건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중국의 디지털 속국으로 만드는 21세기 을사능약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앙코르와트를 왜 중국이? 장하오 옆의 베이징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크메르 제국은 원래 중국 문화권이었어요. 앙코르와트도 중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설계에 참여했죠. 이건 명백한 동북 공정의 캄보디아 버전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캄보디아 역사까지 침탈하려는 거였어요. 절대 서명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위대가 왕궁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중국에 도움이 없다면 시스템 복구도 불가능하고 성남 민심도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바로 그때 채트라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협약서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판 국장,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었어요. GDP의 23%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배려는 없어요. 중국인들이 떠나간 후 제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했지만 갑작스런 중국의 배신으로 제 믿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에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최근 한 메콩 행동계획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무엇보다 20년간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치러온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나라. 저는 즉시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김호영 단장입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단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문가 팀을 파견하겠습니다. 12시간 안에 프놈펜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15년간 막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백도어나 킬 스위치는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날 저녁부터 중국의 무자비한 정보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크메르타임즈 정부 독단, 국가 시스템 마비로 경제손실 47억 달러 추산. 프놈펜 포스트 소판 국장의 경솔한 판단이 중국과의 40년 우정 파괴. DAP 뉴스 전문가들 외국 개입 시 더 큰 재앙 올 수도. SNS에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은 댓글들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중국 덕분에 잘 살게 됐는데 배은망덕하다. 소판 때문에 나라 망한다. 서방 세력에 놀아나지 말자. 심지어 체트라 차관도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국가의 안정이 개인의 감정보다 소중하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완전히 포위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11시 3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특별기가 프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김호영 단장을 비롯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 7명, 시스템 엔지니어 5명,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디지털 ODA 팀이 함께 왔어요. 소판 국장님, 즉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2009년부터 시도한 77 디도스 공격, 2013년 320 사이버 테러, 2014년 한수원 해킹 등 수백 차례의 공격을 막아왔습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김 단장의 자신감 넘치는 첫 마디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체트라 차관이 몇몇 관료들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체면을 지키려는 듯 그는 한국팀의 개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 측 허가 없이 외국 기술자들을 불러들이다니.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차관님,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한국팀은 30분 만에 첨단 장비들을 설치하고 시스템 분석에 들어갔어요. 이정호 사이버 보안팀장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백도어 237개, 킬 스위치 43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18개. 정말 체계적으로 심어놨네요. 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시도했던 공격에 비하면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6시간이면 모든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새로운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15분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제센터의 모든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비상전력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간 전력망을 차단했습니다. 체트라 차관이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당장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중국 외교부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동시에 모든 언론사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긴급 속보 정부 밤중에 불법적으로 국가 핵심 시설 조작. 중국 외교부 캄보디아 정부의 일방적 행동은 국제법 위반. 하지만 한국팀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용 발전기와 위성통신 장비 모두 준비해왔습니다. 북한과 맞설 때 이런 방해 공작은 일상이었거든요. 이정호 팀장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진짜 전문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23분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백도어와 킬 스위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영 단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단순 복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K정부 플랫폼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스템 복구만 해줘도 천만다행인데 업그레이드까지? 하지만 시간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단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방어 체계를 구축했어요. 동시에 5G, AI, 클라우드를 활용한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미 서울시 930만 시민, 부산시 300만 시민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분산형 블록체인 구조입니다. 이정호 팀장이 기술적으로 설명했어요. 중국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중앙 서버에 집중되어 있어서 킬 스위치 하나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K정부 플랫폼은 전국 347개 서버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90%가 공격받아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
해킹 시도가 있으면 0.2초 만에 자동 차단하고 공격 패턴을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미래 공격까지 예방합니다. 북한이 15년간 시도한 4천여 차례 공격 데이터가 모두 학습되어 있어요. 한국팀의 작업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중국이 3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을 17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죠. 오전 10시 정각 장하오가 베이징 고위 관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6명이 더 늘어나 총 9명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소판 국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서명하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팀장님, 이제 그런 협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장하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시스템은 이미 모두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죠. 그럴 리가. 우리가 경고했듯이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장하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해하며 휴대폰을 꺼내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지? 베이징에서 온 고위 관리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이런 걸 찾고 계신가요? 이정호 팀장이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이 심어놓은 모든 악성 코드 목록이 나타났고 각 항목마다 빨간색 삭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백도어 237개 삭제 완료. 킬 스위치 43개 삭제 완료.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18개 삭제 완료. 원격 접속 경로 127개 삭제 완료. 모든 중국산 악성 코드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장하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감히 우리 시스템에 손을 댄 거지? 감히 중국을 기만하다니. 우리 시스템이라고요? 김호영 단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캄보디아 국민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몰래 심어놓은 디지털 식민지화 도구들은 모두 제거됐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캄보디아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너희, 설마 한국인들이냐? 베이징 관리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캄보디아의 디지털 주권은 우리가 지킬 겁니다. 김 단장의 단호한 선언에 중국인들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중국을 능멸해? 내 놈들이 뭔데? 베이징 관리가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능멸이 아니라 불법을 막는 겁니다. 이정호 팀장이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참고로 당신들이 쓴 백도어와 킬 스위치 기술은 우리 기준으론 2010년대 초반 수준이에요. 북한이 2013년 우리 은행과 방송사를 공격할 때 쓰던 방식과 똑같더군요. 뭐라고? 우리 기술이 고작 그런 수준이라고? 솔직히 북한이 더 정교하게 공격했었죠. 당신들 기대 이하네요. 한국 기술자의 말에 중국인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이번엔 진짜 중국의 힘을 보여주지. 베이징 관리가 최신형 노트북을 꺼내 직접 해킹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3초 만에 그의 노트북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게 뭐야? AI 방어 시스템이 당신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차단했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역추적을 통해 당신 컴퓨터의 보안도 무력화시켰네요. 참고로 이런 수준의 공격은 북한이 2019년에 시도했던 것과 패턴이 87% 일치합니다. 정말로 중국인들이 가져온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중국인데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김호영 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이징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중국인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가만 있을 줄 아나.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시죠. 김 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백도어나 킬 스위치 같은 비열한 수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인들이 황급히 떠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K정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그 성능이 드러났거든요. 병원 예약 시스템 기존 25분에서 1분 30초로 단축. 전자정부 민원 처리 기존 3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 교통신호 최적화로 교통체증 67% 감소. 금융서비스 응답속도 15배 향상. 더 놀라운 건 보안 수준이었어요. 해킹 시도 26건이 있었지만 모두 0.1초 만에 차단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와, 병원 예약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정부 민원이 2시간 만에 처리됐어. 교통신호가 완전 똑똑해졌네. SNS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 정말 대박이다. 중국은 우리를 조종하려 했지만 한국은 진짜 발전시켜줬네. 소판 국장님 정말 영웅이에요. 이제야 진짜 디지털 강국이 된 기분이다. 오후 4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찬다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국장님, 중국이 우리 데이터를 빼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지난 3년간 캄보디아 국민 개인정보 총 547만 건이 베이징으로 전송됐습니다. 주민등록정보,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GPS 위치 정보까지. 캄보디아 국민의 모든 사생활이 중국 정부에 노출된 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정부 기밀문서 1만 2,847건, 군사시설 위치정보,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사실상 캄보디아라는 나라 전체가 중국에게 들여다보이는 상태였어요. 이때 김호영 단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소판 국장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디지털 1대1로가 실제로는 디지털 식민지화 전략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등 14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부터 한 메콩 디지털 자유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준비해왔습니다. 캄보디아가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된 거예요. 이정호 팀장이 보충 설명했어요. 중국의 백도어와 킬스위치는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15년간 써온 수법과 거의 동일해요.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벽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채트라 차관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소판 국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중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장학금 사위의 직장. 모든 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협력과 속임수는 다르다는 걸. 그날 저녁 7시 훈 마넷 총리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캄보디아는 모든 중국산 디지털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한국과의 포괄적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총리의 선언에 장관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의 디지털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진정한 디지털 주권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 거리는 자발적인 축제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중국산 전자제품들을 모아 태우며 진정한 독립을 축하했어요. 다음 날 새벽 김호영 단장이 제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소판 국장님, 한국은 캄보디아를 조종하거나 종속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캄보디아가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모든 기술은 캄보디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앞으로는 캄보디아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식민지를 만들려 했다면 한국은 진정한 자립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에서도 중국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똑같은 백도어와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의 성공 사례를 본 이들 국가들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은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모델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진정한 도움을 주는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만약 내 나라의 모든 것이 외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다시 희망을 되찾는 기쁨.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진정한 협력, 올바른 파트너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